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자, 내가 가진 재산 가치를 더 올리고 손실을 줄여주는 방법을 배워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는데요. 감정평가 재테크 시간입니다. 박효정 감정평가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감정평가사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이런 걸 것 같아요. 네. 제 감정을 평가하시는 건가요? 아닌가요? 어떤 얘기 제일 많이 들으세요? 네네. 어떤 얘기? 감정평가사 뭐 하는 직업이에요? 감정평가는 뭐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제 감정도 평가해 줄 수 있나요? 예. 그런 얘기 진짜 듣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감정평가는 이제 주로 부동산에 대해서 이 가치가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숫자로 표현하는 직업인데요. 아파트나 토지나 주택이나 공장이나 창고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부동산의 가치가 특정 시점에 과연 얼마일까 이것을 평가해내는 그런 직업입니다. 오, 굉장히 중요한 일이네요. 그럼요. 네. 일반적으로 많이 아시는 분야를 소개를 해드리면 네. 신도시를 짓거나 도로를 개설하거나 아니면 공원을 조성할 때 이 보상 감정 평가고요. 재개발, 재건축할 때 종전자산 평가를 해서 그걸로 이제 추가 분담금이 결정되는 그런 것을 결정하는 일을 또 하고요. 되게 예민할 것 같은데. 그럼요. 예. 이혼 소송하거나 상속재산 분할 소송할 때 법원에서 부동산 감정 평가액을 결정하는 또 그런 일을 하고요. 담보 대출 받을 때 이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도 하고요.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이 절세하는 감정평가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제가 경제에 대해서 조금 많이 좀 약하거든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이다 이러면은 네. 그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감정평가사 만나면은 가격이 달라지나요, 그러면? 예, 이제 부동산 가격을 일반적으로 시가 이렇게 많이 하는데 시가라는 것이 이런 공산품처럼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라 그래도 내 아파트 단지의 그 일반적인 시세는 10억이야. 그래도 나는 좀 로얄동이고 로얄층이라서 11억일 수도 있고 저층은 또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잖아요. 그래서 한 9억이야. 이렇게 뭐 9억에서 11억 이런 범주값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라는 것을 이용해서 충분히 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활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 감정평가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이 평가사의 고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10억을 기준해서 산정되는 세금이 있을 것이고 또 9억을 산정하면은 훨씬 더 세금이 줄어들 거잖아요. 그래서 뭐 10억을 산정할 거냐, 9억을 산정할 거냐 하는 것은 그 생각을 해봤는데 입장이 다 다르겠네요. 그럼요. 개별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서 부동산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세금 조금 내고 싶을 때는 낮게 해주세요 이럴 거고. 그럼요. 그죠? 맞습니다. 이게 예민하구나. 네,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근데 세무사나 변호사들도 막 그런 방법, 절세하는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그럼요. 그들의 절세법과 다른 게 있나요? 이제 세무사 변호사님들이 개별 법률이나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해서 내주는 뭐 어떤 그런 가격들 이 정도로 되면 좋습니다라고 하는 가격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한 5억 정도면 우리 아나운서님한테는 최대 절세가 되는 상황이에요. 라는 조언을 들으셨을 때 실제로 이것을 감정평가소로서 현출을 해서 그 절세가 이루어지도록 그 감정평가서를 발행하는 것은 감정인들의 고유의 업무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 직군들하고 협업을 하는 경우는 많지만 이 감정평가서 그 자체를 발행시키는 것은 이제 그 세무사나 변호사와는 다른 저희들의 전문 분야입니다. 우리만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어떤 경우에 그러면은 감정평가를 받아보는 게 좀 필요할까요? 도움이 될까요? 네. 요새 이제 미니 재건축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 매우 활발한데 이게 전통적인 재개발 재건축보다 훨씬 그 기간이 짧아요. 전통적인 재개발 재건축이 뭐 한 8년에서 뭐 10년 걸린다고 하면 이런 소규모 재건축은 한 3년, 4년 정도로 매우 짧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 이런 사업에서 좀 이탈을 하시는 부동산 소유자들이 있으세요. 이탈하는 게 뭐예요? 나는 여기 조합원 하고 싶지 않고 살고 있지만 갖고 있지만 네네 여기서 뭐 이제 다시 이사를 나가는 문제도 있고 또 추가 분담금 해서 혹은 나는 새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싶지 않고 이 단독주택에서 사는 것이 좀 체질인 사람이야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네, 있을 그럴 것 때는 같아요. 현금으로 보상을 받고 이제 이 사업지에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업을 이탈하게 될 때 이제 사업 시행자가 보상액을 좀 제시를 하거든요. 네. 한 3억 정도 제시를 할 테니까 받고 나가시겠어요? 하면 그때 이 부동산 소유자는 이 3억을 받으면은 이게 내가 손해는 안 나는 건가? 혹은 이게 소송을 해서 그 법원 감정을 좀 받게 되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게 매우 어려워요. 그럴 때 이제 감정평가를 통해서 예상 감정액이 뭐 한 6억입니다, 7억입니다 이런 조언을 받게 되면 소송으로 가서 해결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근데 그럴 때는 네네. 약간 미래 가치도 생각을 당연히 해주겠죠? 그렇습니다.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래요? 스스로를 칭찬합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세요. 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 이와 같은 소송에 있어서는 그 평가 시점까지의 그 특정 시점까지의 좀 현실화된 구체화된 개발 이익, 이 사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포함한 시가로 보상을 해야 된다. 네. 네네 그런 것이 이제 대법원의 명백한 판례 입장이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가격하고 이 개발 이익을 포함한 시세하고 괴리가 있는데 일반인들은 이제 그거를 어렵겠다, 계산하시기가 좀 어려우니까요. 네. 그럴 때 감정평가 많이 활용하시고요. 또 상속이나 증여할 때 절세를 위해서 감정평가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요? 상속 증여? 보통 어떤 방법들, 이런 걸 물어보면 좀. 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나요? 상속 증여도 있고, 또 다른 경우도 있나요, 혹시? 부부가 이혼하실 때 이제 재산 분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저희 의뢰인 케이스였는데요. 지방에 있는 한 3층 정도 되는 상가를 이제 분할을 하는데, 남편 되시는 분이, 그냥 내가 생각할 때, 뭐 한 20억 정도 기준해서 50%를 분할을 해줄 테니까,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내께서는 이제 아니야 뭐 20억은 좀 낮은 금액인 것 같아. 소송을 통해서 감정을 받아서 이걸 해결을 해야 되겠어. 그래서 법원 감정을 진행을 했는데 이게 감정평가가 17억 정도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절반을 분할받으면 8억 5천이었거든요. 그 손해가 매우 크게 났기 때문에 이런 뭐 부부간의 재산 분할을 할 때도 과연 이게 법원 감정으로 가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우리끼리 협의를 하는 게 나을지 그 예상 감정가액을 좀 검토를 해보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그 얘기 듣다 보니까 법원 감정이요? 네. 이거는 그것도 감정평가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네. 모든 감정평가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법원 감정인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 법원 감정인으로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좀 여러 가지 요건들이 필요해요. 뭐 최소 뭐 7년 이상 현업에서 근무를 해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평가사들이 다 법원 감정인인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예를 들어, 그 남편분이 네. 20억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분도 이제 어떤 감정평가를 받은 거잖아요. 아니에요? 네네. 그게 아니고 이제 좀 협의의 단계에서 소송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좀 빨리 끝내고 싶은 경우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주변의 시세를 좀 이렇게 알아봤더니 한 이 정도면은 내가 충분히 하는 것 같아라고 했는데 이제 받는 쪽 입장에서는 부족했었던 거죠. 부족해서 왠지 이제 전문가를 만나면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소송을 통해서 하고 싶었는데 네. 실패한 거군요.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네, 많죠. 그렇구나. 오늘은 그 중에서 특히 증여 취득세와 관련해서 얘기해 주실 게 있다고요. 증여 취득세라고 하면 어떤 건가요? 이 증여취득세는 네. 증여로서 부동산을 재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네. 증여세와는 별도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취득세를 이제 특히 많이 고민하는 경우들이 부부간의 증여를 할 때는 그 부부들이 10년 동안은 6억까지가 비과세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6억 아파트를 증여를 한다 배우자한테 그럼 증여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증여취득세는 발생을 해요. 증여세는 없는데? 증여세는 없는데. 증여 취득세는 있다. 네, 그래서 6억 원짜리 아파트를 부부 사이에 증여를 하면
비조정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한 2,300만 원 정도가 계산이 되거든요. 근데 6억이 아니고 한 5억 정도 시가로 만약에 증여를 한다면 증여 취득세가 1,900만 원 정도로 확 줄어들게 돼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증여 취득세가 근데 많이 올랐나요? 네, 작년까지는 이제 시가 표준액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네. 이 증여취득세를 산정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아파트 10억짜리였으면 시가가 10억이면 네네. 옛날에는 이제 뭐 한 7, 8억 정도로 시가보다 시가 표준액이 낮았고 그 금액으로 취득세를 산정을 하니까 작년에는 예를 들어 10억 원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뭐 한 2,600만 원, 700만 원 정도 산정된다면 올해부터는 그게 10억 기준으로 해서 한 3,800만 원 정도로 확 올랐습니다. 네. 시가를 기준한 실질 과세를 하는 것이 이제 개정의 목적이었는데 증여 취득세가 많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그 세금과 관련해서 네. 증여를 하기에 유리한 시기가 있을까요, 혹시? 있습니다. 있어요. 네. 증여를 하면서 이제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를 하도록 이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시가가 좀 떨어져 있는 시기에 증여를 하면 좋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항상 고정되어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늘 변동하는데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좀 등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침체기가 왔을 때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졌다. 그런 경우에 이제 시가를 조금 또 더 낮추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최대한 낮출 수 있다면 그 시기가 이제 증여하기에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야, 근데 그걸 알기가 어렵지 않나? 알고 싶은 그 시기인데. 그 증여할 때 그러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신고를 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증여세나 그 증여 취득세를. 네, 맞습니다. 예. 5억 아파트를 이제 성년한테는 5천만 원까지가 비과세 구간이거든요. 증여세가. 3억 원 정도를 부담부로 이렇게 증여를 한다면 네. 증여세, 증여취득세에서 3,800만 원 정도 세금을 내야 돼요. 굉장히 이제 많네요. 예. 많죠. 비싸죠. 근데 이 5억 아파트가 최근에 무슨 일이 있어서 뭐 정책이 변동되고 해서 한 4억 정도로 이제 시세가 떨어졌고 그 떨어진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증여세와 증여취득세가 한 2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많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시세 자체를 좀 낮출 수 있는가를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유사한 아파트에 최근 매매 사례가 없다 막 이러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하는데 이건 뭡니까? 이런 경우 인정이 되나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이렇게 좀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는 그 거래 자체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거래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증여일 이후에 이 증여세를 결정하는 그 기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유사한 매매 사례가 툭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또 몇 년 동안 없다가 내가 증여하고 나니까 이렇게 하나씩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이럴 때는 정말 예측하지 못했던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정말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저희 회사에도 이렇게 공시 가격으로 신고하셨다가 그 세무서에서 뒤늦게 추징 연락을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는 또 감정평가가 불가한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기를 잘 봐야 되네요. 맞습니다. 예, 오늘 재밌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정평가 재테크 시간 박효정 감정평가사님과 함께했는데 다음에도 나와주실 거죠? 물론이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포근한 가을 날씨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서울과 경기 북부 등에선 안 좋은 손님, 미세먼지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 마스크 쓰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아침 라디오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